한 가지 테마를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선, 이혁진, 김종민의 이종 격투기입니다. 이번 주는 가상현실은 진화 중 구현기술 대 표현기술입니다. 혹시 릴 미켈라라는 인플루언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뉴스에서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미국의 유명 가수와 콜라보를 했던 가수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인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정말 메가톤급 인플루언서입니다. 한 해 광고 매출액 기준으로 한 1,500억 원 정도를 거둔 굉장히 유명한 메인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릴 미켈라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상 인플루언서이죠. 이렇듯 올해 컴퓨터 그래픽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서 초현실 비즈니스, 가상현실 비즈니스가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당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해까지 가상현실 비즈니스의 업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미래 유망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관련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페이스북과 애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왼쪽 장표를 보시면 페이스북의 VR 모델과 애플의 AR 글래스 예상도를 그려 넣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페이스북의 VR 모델은 최근에 버전 2가 출시되면서 3일 만에 1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작과 대비했을 때 상당한 흥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애플 글라스 그리고 애플 VR 모델이 2022년을 기점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가상현실 비즈니스의 성장성 정체 그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키 디바이스의 부재였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글로벌 기관의 전망치에 따르면 2019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00%가 넘는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그 이유는 AR이든 VR이든 해당 디바이스 안에는 상당히 많은 수량의 고성능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MC넥스입니다. 동사는 모바일과 자동차향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모바일과 자동차의 제품 판매 비중은 각각 78% 그리고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흥미로운 점은 바로 기술력입니다. 동사의 임직원 중 본사를 기준으로 64%가 연구 개발 인력인데요. 이만큼 상당 부분의 리소스가 연구 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인 플레이어들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모바일 카메라 고객사로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동사의 최근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멀티 카메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 S 시리즈뿐만 아니라 갤럭시 A 시리즈에도 멀티 카메라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가 듀얼 카메라부터 쿼드 카메라 모듈을 현재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카메라의 최근 줌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화소 이런 경쟁력뿐만 아니라 흔들림 보정이나 3D 센싱 이런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향후 스마트폰 분야의 성장을 추가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전장용 카메라입니다. 전장용 카메라는 사실상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현재 납품되고 있는 고급 차량의 거의 대부분을 동사의 카메라 모듈이 납품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랜저라든지 제네시스 모델의 MC넥스의 카메라 모듈이 전장용으로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볼보 그리고 시트로엥 등에도 많은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현대차 그룹이나 지리자동차 그리고 볼보 등이 자동차 내에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를 늘릴수록 동사의 실적을 추가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는 AR, VR 시장이 개화되면서 카메라 그리고 구동계 수요가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이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의 메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전장용 카메라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기다리고 있는 아이오닉 5로 촉발된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에 많이 들어갈 인공지능형 카메라들이 동사의 주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미래 VR, AR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의 개화 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가 그 해당 시장에 개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일 것 같은데요. 실제 동사가 보유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모바일과 전장용을 중심으로 재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이미 도움이 되고 있는 OIS, 손떨림 보정 기능이나 액추에이터, 초점 자돌 조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로 채택비율이 높아지면서 매출 성장을 꾸준히 보여줄 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VR과 AR, 즉 가상현실 시장이 개화되면서 바로 생체인식과 TOF 시장이 이제 막 추가적으로 개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TOF입니다. TOF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3D 센싱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실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12 모델부터 TOF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부터 채택되지 않으면서 TOF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 부분 저하된 상황인데요. 향후로는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장용 카메라 기술입니다. 이미 동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MDD 후방 사물인식 카메라 그리고 LDWS 탈선 경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동사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추가적으로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서비스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동사의 카메라 모듈은 채택할 수 있는 비율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시적으로 봤을 때 바로 아이오닉 5 출시가 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 때문입니다. 미러리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없어진 사이드 미러의 자리에는 MCNX의 카메라 모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의 변화 그 중심에는 카메라 모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MCNX의 12개월 포워드 P는 현재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자동차 시장의 변화,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셨던 투자자라면 MCNX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화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실 영화라는 게 인간의 상상을 이제 현실로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이제 상상을 표현하려면 대표적으로 컴퓨터 그래픽과 VFX라는 시각 특수 효과가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전시 산업이나 애니메이션,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도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OTT 시장이 개화하면서 그 컴퓨터 그래픽과 VFX라는 시각 특수 효과가 좀 더 각광을 받게 됐는데요. 위 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입니다. 보시면 좀 흥미로운 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킹덤 같은 경우에는 좀비물, 스위트 홈 같은 경우에는 괴물,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도 이제 판타지 장르죠. 승리호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할 수 있는 SF 장르였습니다. 위 네 가지 장르 모두 이제 컴퓨터 그래픽과 VFX라는 시각 특수 효과가 작품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가 흥행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OTT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장르물의 지속적인 관심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내 컴퓨터 그래픽과 VFX 시각 특수 효과 기술을 지닌 기업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제가 주목한 기업은 위즈익 스튜디오입니다. 동사는 대표적으로 CG와 VFX, 특수효과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뉴미디어 제작사입니다. 동사가 참여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디즈니와 함께한 캡틴 마블과 앤트맨 와스프라는 작품들이 있고요. 워너브러더스와 함께한 샤잠, 그 다음에 소니 픽처스와 함께한 나쁜 녀석들 포에버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작품으로는 마녀와 신과 함께 등이 대표적인 동사의 작품입니다. 동사가 최근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이제 CG와 VFX뿐만 아니라 종합 컨텐츠 제작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6년 회사 설립 이후 2019년서부터 변신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드라마 제작사인 레몽레인을 인수했고 11월에는 이미지 나인컴즈라는 이제 예능과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했습니다. 12월에는 AMP 커뮤니케이션즈, 최근에는 MP라는 회사로 차명을 바꿨는데 이제 전시 컨벤션 사업자입니다. 2020년에는 W컬처라는 JB를 설립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IP 홀더로는 Y랩과 고즈넉 ENT, 그 다음에 재단미디어가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배급사를 인수하면서 크게 최근에 이슈가 되었죠. 네, 이렇게 다양한 업종의 미디어 컨텐츠사들을 JB를 맺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면서 종합 컨텐츠 사업자로 변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 이 회사를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해가 2021년이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양적인 성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인 성장으로 보시면 이제 영상 콘텐츠를 총 30편을 올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드라마의 10편, 영화를 2편에서 3편, 그 다음에 쇼폼을, 예능이랑 쇼폼을 17편에서 18편을 만들 계획인데요. 동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방위적인 콘텐츠 밸류 체인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화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대표적인 것 같고 이제 드라마로서는 이제 레몽레인과 이미지 나인컴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쇼폼으로서는 샌드박스와 이제 MOU를 맺으면서 서로 이제 협업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사는 이렇게 자회사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편의 그 양적 성장을 이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본업인 VFX 시각 특수 효과도 올해서부터 다시 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작사들이 제작 작품들을 연기를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다시 그런 미뤄졌던 연기되었던 작품들이 다시 재개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12일에는 중국 무한심도라는 영화에 VF를 이제 참여하는 공시를 또 띄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수주향 기대감도 솔솔 나오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질적인 성장도 개선되는 해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W컬처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에 참여한 재단미디어, 고즈넉 ENT, Y랩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IP를 보유한 회사들입니다. 웹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재단미디어나 Y랩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의 상위권 이제 작품들로 많이 랭크되는 제작사입니다. 고즈넉 ENT 같은 경우는 K-스릴러, 이제 스릴러 작품, 웹소설이라던가 소설 장르에 꽤나 이제 작품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동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거는 승리호의 개막인 것 같은데요.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된 게 이제 넷플릭스에 단독으로 공개를 한 점입니다. 동사가 이제 다른 제작사 대비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은 이제 해외 OTT 향에 이제 물량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수 이후에 넷플릭스와 협업이 공고히 되고 이제 승리호라는 작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제작이나 아니면 배급에 대한 해외 OTT향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제작사 위즈익 스튜디오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화하는 가상현실 시장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상현실 구현 기술에 주목하신다면 MC넥스를, 가상세계 표현 기술에 주목해 보신다면 위즈익 스튜디오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핫한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종 격투기였습니다.